네, 한준TV 김지선입니다. 8경기 무패를 달리며 토트넘을 완벽하게 바꿔놓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국가대표팀 소집 기간을 맞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대표팀에서는 어떻게 팀을 지휘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는데요. 이 한준TV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호주 대표팀 시절을 살펴봤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인연은 8년 전인 2015년에 강력하게 시작됩니다. 2015년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한국이 상대한 괴체국, 이 호주 대표팀의 수장이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호주 대표팀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 공격수로 아시안컵에 출전한 손흥민은 결승전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으나 연장전 끝에 호주에 패배하며 이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그때 손흥민 선수에게 눈물을 안겨준 감독, 그게 바로 지금의 토트넘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입니다. 그렇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판에서 다룬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풀스토리 중 대표팀 시절 이야기, 그와 더불어 이 축구 지도자 분석 전문 매체죠. 코치스 보이스에서 분석한 호주 대표팀 시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특징도 함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과거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드릴 수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멜버른 빅토리로 떠났고 고향으로 돌아온 첫 시즌에 A리그에서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당시 어시스턴트였던 케빈 머스켓과 함께 나중에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0월 홀거 오시메크 감독이 이듬해 월드컵을 앞두고 경질된 이후 이 호주 대표팀 감독으로 임명이 되었죠. 이 브라질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되게 그렇듯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장 루카스 니를 대표팀에서 제외하는 선택을 하고요. 110경기에 출전한 골키퍼 마크 슈어처에게 첫 친선 경기에 선발 출전할 수 없다고 말한 후 그도 제외해버립니다. 굉장히 또 과감한 결정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브리즈번에서 브로헤이를 영입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물망을 넓혀서 지금까지 이 간과되었던 적격 선수를 찾고자 했는데요. 바로 그중 한 명이 당시 잉글랜드 축구 3부 리그 스윈던 타운에서 활약하던 전 토트넘 유스, 유소년 선수 출신 마시모 루옹고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를 직접 만나서 호주 대표팀에 합류할 것을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이 루옹고가요, 2014년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한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호주 대표팀이 2015 아시안컵 우승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토트넘의 스타, 이 손흥민 선수가 포함된 한국 대표팀과의 결승전에서 이 선제골 주인공이 바로 그 루옹고죠. 실제로 당시 골 장면인데요. 이 전반 45분 세인스버리의 패스를 받은 이 루옹고 선수가요.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듭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미소 짓게 만들었는데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을 믿고 뽑아준 데에 대해서 확실하게 실력으로 보여준 루옹고입니다. 그렇게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한 이 호주 대표팀인데요. 이 아시안컵 우승은 호주 축구에 큰 획을 그은 순간이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는 큰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호주 축구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고 호주 축구에 대한 열등감을 없애고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노력했죠. 호주 대표 선수였던 미드필더 매트 맥케이는 포스테코글루는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 호주인을 얕잡아 본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축구는 우리의 주력 스포츠도 아니고 축구계가 그렇다는 것뿐이지만 그는 우리가 특별한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게 했습니다. 이 2017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떠난 직후에 이 골키퍼 매트 라이언은요. 그의 목표는 호주를 진지한 축구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죠. 이는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조별리그 상대인 스페인, 네덜란드, 칠레의 막강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이 수비적인 축구를 하지 않겠다는 큰 메시지를 던졌죠. 호주는 이 3경기에서 모두 패배하긴 했지만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수들에게 굉장히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포스테코글루는 호주 대표팀 감독 시절 선수들과 거리를 두는 편이었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선수들이 뭔가 잘못한 게 아니냐는 이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감동적인 연설과 이 동기부여로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그의 팀 토크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너무 감명 깊어서 몇 개는 메모해 두었다가 휴대폰에 저장해 두기까지 했습니다라고 이 홀랜드는 말했죠. 그리고 또
저에게 기억에 남는 한 가지는 우리가 커리어를 쌓는 동안 우리를 지지하고 함께해준 한 사람에 대해 생각하길 바란다는 이 포스테코글루의 말이었는데요. 훈련과 경기 등 모든 곳에서 우리를 이끌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을 함께해준 그 사람. 오늘 경기장에 나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혼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과 함께 나가기 때문에 10피트 높이가 됩니다. 따라서 그들은 오늘 우리를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을 모두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달하는 방식은 정말 강력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아버지가 그런 면에서 엄청난 존재감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런 팀 강연을 할 때마다 그를 위해 이 벽돌 벽을 뚫고 뛰어가고 싶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싶었고 이 이야기에 힘이 됐다는 얘기겠죠. 그는 뛰어난 이야기꾼이었으며 감정을 자극하는 이 실제 상황을 매우 잘 활용했습니다. 뛰어난 이 언변가라는 말이겠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정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를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뒤에 이 숨은 디테일을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이 호주의 다른 선수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슷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이 베일리 라이트 홀랜드는요.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감을 주는 사람, 게임 체인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죠. 이 호주 TV 방송국 채널 10의 당시 팀 회당 영상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그가 선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 어떻든 상대팀은 10배는 더 심할 겁니다. 그리고 10배는 더 나쁠 겁니다. 그들은 공을 쫓고 있을 테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고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제가 1000% 지지할게요. 어느 쪽이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실수하더라도 그들이 만회해 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들이 실수하면 여러분이 보상해 줄 겁니다. 이 무자비하게 가차없이 이 표현은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당근뿐만 아니라 채찍도 많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이 포스테코글루가 굉장히 화가 난 나머지 TV 화면을 주먹으로 밀치면서 욕을 좀 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유약한 팀이 되고 싶냐라고 외치며 또 감정적인 감정이 과잉된 모습도 보여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수들에게 여러분 중 일부는 굉장히 게으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그걸 참지 않을 겁니다. 다 보이기 때문이죠. 나한테서는 숨길 수 없어요. 누가 게으르고 누가 게으르지 않은지 난 알아요. 지금처럼 경기장을 걸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경기장을 기어 나오죠. 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앞서 언급했던 이 루옹고 선수의 인터뷰에 따르면요. 그는 너무 멀리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 포스테코글루는 자주 화를 내지 않는 인물이었지만 확실하게 무섭게 화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호주는 이듬해 월드컵을 앞두고 이 러시아에서 열린 워밍업 대회죠. 2017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카메룬 그리고 최종 준우승팀인 칠레와 비기고 이 결승에서 우승한 독일에 3대2로 패하긴 했지만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구하는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며 중수한 성적을 거두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의 공격 원칙을 타협하지 않는 것에 문제가 조금 일고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아시아 지역 플레이오프 최종 라운드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연장전까지 치렀고 2차전 89분에 터진 골 덕분에 이 탈락을 면할 수 있긴 했습니다만 마크 보스니치, 로비 슬레이터 등 전 호주 대표팀 선수들은 대표팀이 2018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판을 주도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가 다음 경기를 넘어 이 미래를 위해서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다른 사람들은 월드컵 출전권이 걸려있는 만큼 이 어느 정도의 실용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일부 언론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자신과 대표팀에 대한 비판에 점점 더 불만을 품게 되면서 불필요하게 까칠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런 비판이 계속되고 호주 축구협회 내에서도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자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온두라스를 3대1로 꺾습니다. 꺾고 이 러시아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확보하는데요. 이 확보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가 않아서 11월 돌연 사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 월드컵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는 큰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원칙을 절대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전형적인 모습이 드러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그는 12월 말 이 일본 J리그, 1부 리그죠. 요코하마 F마리노스의 감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포스테코글루의 일본 생활은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축구가 이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이 아시아 문화권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클럽의 20%를 소유한 시티풋볼 그룹이죠. 이 시티풋볼 그룹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서 추후에 셀틱 그리고 지금의 토트넘 감독직을 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스코틀랜드에서의 성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일본 선수들을 스카우트하기도 했죠. 물론 곧바로 성과를 이룬 건 아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시 한번 느린 출발을 극복하고 성공을 거두는데요. 부임 첫 시즌에는 이 강등 플레이오프를 겨우 피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골을 넣으며 맹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수비 문제가 극명히 드러났고요. 실점이 세 번째로 많아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할 수 있죠. 당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래서 굉장히 또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시즌 막바지에 이 40세 전설적인 레전드 선수 센터백 나카자와 유지를 배제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베테랑 선수에게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일본에서는 이 원로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화에서는 굉장히 용감한 결정 그리고 과감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감독으로서 나카자와가 자신이 원하는 이 하이라인의 일원으로서 감당할 수 없기에 단순한 계산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요, 호주 선수들에게 국적이 성공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요코하마 선수들에게도 자신들을 둘러싼 고정관념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선수임을 강조를 하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요코하마에 있는 동안 그는 끊임없이 인재를 스카우트했고요. 많은 일본 선수들이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또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이 기사를 전한 디 애슬레틱은요, 마무리에 디 애슬레틱이 만난 수십 명의 사람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 모두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열정적으로 옹호하고 찬사를 보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이 토트넘의 자리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너무 클 것이라는 생각은 그들에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실패하는 것은 절대 볼 수 없다고 말했고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즌이 느리게 시작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구단 구성원과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죠. 이 단기간에 성적을 내는 감독의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이 후방에서 벌어지는 실수, 의구심 그런 것들이죠. 이 모두가 이를 넘어설 수만 있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과 같은 까다로운 클럽에서 단숨에 실패하는 대신에 이 눈부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가 커리어 내내 해온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또 당부했습니다. 사우스 멜버른에서 단장으로 일했던 필로플로스는요, 당시 시절을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결코 타고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사우스 멜버른에서도 그는 감독으로 가장 먼저 떠오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감독직을 맡았을 때 우리는 다른 감독들을 사실 찾고 있었죠. 그의 커리어의 모든 부분에서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소매에 걸고 결국 해냈습니다.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또 심금을 울리는 말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말 굉장히 멋있죠? 이처럼 본인 능력으로 항상 성적을 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요. 그렇다면 이 호주 대표팀 시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떤 전술적 특징을 가졌는지 코치스 보이스 분석을 통해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 다재다능한 풀백 활용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브리즈번 로어에서 성공하고 멜버른 빅토리에서 한 시즌을 보낸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공격적인 4-2-3-1 포메이션으로 이 월드컵을 이끌었는데요. 지금의 토트넘에서 보이는 전술과 좀 유사점을 보이기도 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와이드 포워드들은 이 최전방 공격수가 아닌 이선 자원들이죠. 이선 자원들은 이 측면을 벗어나 최전방에서 K를 중심으로 다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이 공을 잡기 위해 로테이션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 이 허리에서는 마엘 제디냐기 이 중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데요. 제디냐과 그의 미드필더 파트너는 풀백들이 동시에 또 같이 공격에 가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또 허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마엘 제디냐 선수 있죠. 이 마엘 제디냐 선수가 지금의 토트넘에서 이 코칭 스태프로 함께 호흡을 맞추고 있는 그 제디냐이 맞습니다. 이 대표팀 시절 2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이 아시안컵에서 돋보였던 부분은 4-2-3-1이 아닌 4-3-3으로 전술을 전환해서 잘 활용했다는 부분인데요. 2015년 호주
호주의 사상 첫 아시안컵 우승을 이끌었을 때는 이 4-3-3 전형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볼 소유에 좀 더 중점적인 부분을 뒀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좀 더 복잡해졌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풀백들이 꾸준히 전방으로 밀고 나갔고 특히 왼쪽에 섰던 이 제이슨 데이비슨 선수가 굉장히 또 공격에 잘 가담을 해줬다고 합니다. 또 두 8번 선수, 허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같이 공격에 또 가담을 하면서 이 와이드 포워드 안쪽이나 주변에 침투를 시도하면서 공격 숫자를 늘려갔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 대표적인 예로는 루옹고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루옹고 선수가 앞선에서 설명드렸던 득점 장면과도 연결되게 이 안쪽으로 침투해서 공격에 같이 가담을 해주면서 골까지 만들어내는 장면을 살펴보실 수 있고요. 이 실제 아시안컵 결승전에서 나왔던 장면이기도 하죠. 네, 이후 포백만이 아니라 백스리로도 전환을 해서 선수들의 강점을 또 살리고자도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2017년, 2018년 같은 경우는 이 에런 무이, 잭슨 어바인, 톰 로지, 마시모 루옹고 등 호주의 미드필더진이 굉장히 또 좋은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포메이션 3-4-2-1 전형을 사용하면서 다재다능한 감독으로서의 면모를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중앙에 배치된 2명의 공격수가 최전방 공격수와 함께 삼각지대를 이루면서 공격을 전개를 하고요. 그동안에 이 양쪽 윙백에 팀의 폭을 넓히면서 공간 활용을 최적화시켰고요. 이 허리에 위치한 두 선수가 또 그 중간 역할을 해주면서 공격이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전술로 이 호주 대표팀의 색깔을 확실히 구축하고자 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요. 물론 2018년 월드컵까지는 함께하지 못했습니다만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령탑으로서 이 본인이 추구하는 공격 축구를 확실히 선보였던 감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대표팀에서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4일 호주 같은 경우는 잉글랜드와 친선전을 가졌는데요. 친선전을 앞두고 거스 히딩크와 함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호주 대표팀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하곤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선수들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고 하네요. 경기장에서 뛰고 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선수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경기에서 뛰는 모습을 보고 언젠가 나도 저렇게 될 거야 라고 이 말할 어린 소년이나 소녀가 있을 거다. 즉 이게 선수 개인적인 그냥 뭐 플레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플레이 하나로 이 호주의 꿈나무들 있죠. 축구를 보는 이 꿈나무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고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또한 여기 대표팀으로 감독으로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프리미어리그 있고 모두가 내게 큰 관심을 보내고 있다. 다만 나는 과거나 현재나 같고 그 본질은 어느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꾸준히 노력했을 뿐이다. 호주인이기 때문에 이 호주를 위해서 때로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니고 모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서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히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모습을 보아서 이제 현재 호주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시금 대표팀으로 복귀할 가능성을 열면서 기대감을 비추고 있기도 한데요. 이 호주 대표팀을 응원하고자 방문했을 때 이 기자들이 직접적으로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질문도 쏟아내곤 했습니다.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고요. 그는 아니요, 저는 그 자리는 포기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좌절했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훨씬 더 편해졌어요. 그것은 저에게 가장 큰 좌절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호주 감독직을 맡게 된 주요 동력 중 하나는 호주의 축구를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제가 호주를 떠난 이유기도 하죠. 저는 호주 축구 변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느꼈어요. 실망할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 낫습니다라며 확실하게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인터뷰가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현재로서는 당연히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 부분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인터뷰는 굉장히 또 잘 깔끔하게 답변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8년 전 아시안컵 우승을 다투던 적장에서 이제는 함께 이 토트넘 호스퍼의 프리미어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이 원팀이 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손흥민 선수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2024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릴 아시안컵 우승까지 도전을 하게 되죠. 이 명장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과연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지, 또 이 감독의 조력과 기운으로 손흥민 선수가 프로 경력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될 수 있는 메이저 대회 우승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 또 많은 기대가 쏠리는데요. 한준TV와 함께 도전의 여정 그리고 모든 이야기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